네, 이번 시간에는 라오스 마지막 도시입니다. 루앙프라방이라는 도시로 가볼 텐데요. 라오스 북부에 있는 그 옛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주 같은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유산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요. 1995년 이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풍경과 그리고 그 라오스 국교인 불교 문화유산, 그리고 옛날 프랑스 식민지 때 남아있던 그런 건축 양식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그래서 라오스에서 지난 시간에 비행티엔에서 방비행, 그리고 이제 루앙프라방 이렇게 코스를 잡았었는데요. 그 비행티엔이 라오스 수도여서 그 대도시의 느낌, 물론 우리나라 한 6, 70년대 분위기긴 하지만 그 대도시의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방비행 같은 경우에는 시골 마을이긴 한데 그 관광지로 각광받으면서 굉장히 지금 개발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조금 어수선한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요. 루앙프라방은 우리 경주 같은 그 오래된 전통을 가진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전동돼 있고, 또 뭔가 세계 여행객들은 많이 오지만 들뜬 분위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우리 세계 동네에 어울리는 컨셉의 동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비행에서 루앙프라방은 한 그 차량으로, 그러니까 보통 미니밴을 현지 여행사에서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버스를 예약해서 이동을 하는데요. 한 6시간에서 7시간 가량 걸립니다. 근데 이 방비행에서 루앙프라방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고산 지역을 깎아지른 절벽 같은 길도 있고요. 그래서 그 높은 곳에서 풍경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데, 요번 첫 번째 키워드는 일상으로의 초대입니다. 예. 제가 이 노래를 키워드자 추천 음악으로 잡은 거는 그 루앙프라방이 다른 관광지나 대도시 지역보다 훨씬 정돈돼 있고 안정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방비행에서 루앙프라방으로 가는 그 길들이 고산 지역을 계속 지나가는데 그 좁은 길을 중심으로 마을들이 그 고개마다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라오스 쪽에 그 고산족들이 사는 모습들을 차를 타고 가면서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루앙프라방에서 일부 이제 고산족들이 사는 마을의 투어 상품들이 있거든요. 이제 사실은 거기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연출된 모습들이 있지만, 이 방비행에서 루앙프라방으로 가는 그 길에 있는 마을들은 그런 거쳐서 가는, 그러니까 그 관광객들이 들리는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띈 거는 뭐 동남아 지역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 마을마다 아이들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일상을 벗어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여행의 정의 중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정의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냐면은 여행은 돌아오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낯선 곳에서, 그 다음에 설레이는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조용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는데,
루앙프라방에서 그 사는 라오스 사람들의 일상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원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 라오스 고대 왕국의 수도였던 곳이고 세계 그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불교 문화 사적들이 곳곳에 도시 곳곳에 있는데요. 근데 사원을 가서 보면은 물론 관광객들이 관광 차원에서 온 것도 많지만 현지인들이 이 라오스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러 왔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일종의 종교적 경건함 이런 것도 엿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모습은 이게 그 국교가 불교다 보니까 사원이라는 공간이 일종의 공동체 같은 공간이다. 그래서 사원 안에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된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원의 모습들, 아름다운 조각 장식품이나 그 건물의 문양들 이런 것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그 속에서 그 공동체를 꾸리며 사는 그런 라오스 사람들의 모습들을 좀 잘 관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탁밭이라고 그쪽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탁발이죠.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그 스님들, 승려들한테 음식이나 이렇게 공양을 하는 이런 행위를 탁밭이라고 하는데요. 라오스의 이제 루앙프라방에서 이 탁밭이라는 행위가 일종의 관광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세트로 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뭐 과자며 떡이며 이런 게 든 그 바구니가 있거든요. 그걸 팔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 갔을 때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이게 뭐 종교적 경건함이나 이런 것들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 보여서 좀 실망스러웠는데 이게 해 뜰 무렵에 제가 쭉 그 스님들 행렬을 좀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따라가면서 보니까 이제 골목골목에 그 현지인들이 나와서 진짜 경건하게 스님들한테 공양을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고 조금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다른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곳은 저는 개인적으로 메콩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콩강은 루앙프라방을 지나는 그리고 그 라오스 전체를 가로지르는 큰 강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일상을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 특히 우리 도시 지역의 강들은 이 삶의 현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대부분 이제 수변 공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쉼터의 기능을 도심 하천들은 하고 있는데 루앙프라방 도시 지역을 가로지는 그 지역은 보면은 실제로 어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 이제 그 빨래터라고 하죠. 그 빨래라고 흙탕물에 왜 빨래를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예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그래서 그 메콩강 보트 투어라고 있거든요. 그 보트를 따로 빌려가지고 그 앞에 이제 그 선착장 같은 곳에 보트들이 쭉 그 길이가 긴 보트들이 단체 관광을 할 수 있는 보트도 있고요. 개인이 이렇게 두세 명 이렇게 그 가족 단위로 탈 수 있는 작은 보트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내랑 둘이서 그 흥정을 해서 탔는데 그 선착장에 상류로 올라갔다가 또 하루 쪽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이래서 1시간 정도를 메콩강을 그 도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눈에 들어온 건 아름다운 자연들, 주위 풍광들이겠죠. 근데 제 눈에 먼저 들어온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기를 잡는 아이들의 모습, 그 다음에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챙기는 아주머니들의 모습, 이런 일상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은 야시장인데요. 동남아 지역 대부분 야시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옷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다 파는데 특히 루앙프라방 야시장이 기억이 많이 남는 이유는 처음 말씀드렸던 뭔가 좀 정돈된 느낌. 그리고 다른 데는 북적북적거리고 좀 흥청망청거리는 그러니까 유흥가 같은 분위기라면은 루앙프라방 야시장은 뭔가 좀 정돈되고 실제로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주고 사고 파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좀 느껴가지고 다른 동남아 지역의 야시장보다는 훨씬 좀 정돈돼 있는 느낌, 이런 느낌들이 루앙프라방이라는 도시가 주는 느낌을 잘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루앙프라방 두 번째 키워드는 만이불일이라는 사자성어를 선택했습니다. 뜻은 가득 차도 넘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뭐 딱히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데 또 없는 것은 없고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것 같고 되게 화려한 듯 보입니다. 뭐 루앙프라방이 세계문화유산이 지정될 정도면 도시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죠. 그리고 사시사철 꽃들을 잘 가꿔 놓고 있고, 그런데 또 도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정갈하게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루앙프라방에서 그 관광객들이, 여행객들이 꼭 한 번씩은 들리는 핵심 포인트 같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첫 번째가 이제 꽝시폭포라고 하는데, 꽝시폭포는 말 그대로 폭포입니다. 근데 이제 폭포물에서 내려오는 아래쪽에 물 웅덩이들, 그리고 큰 낙차가 있는 작은 또 폭포들이 있어서 굉장히 자연 환경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쪽에서 그 수영이나 이런 것들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장료가 2만 깁이었는데요, 당시에. 그 폭포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고여있는 부분을 보면은 에메랄드빛처럼 파란색을 띠고 있어요. 하늘빛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닥에 석회질이 있어서 물 색깔이 그렇게 보인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방비행의 블루라군보다는 훨씬 더 물놀이하기도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시내에서 한 20-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 툭툭이나 성태우 그 이동수단을 타고 가셔야 되는데, 이때도 흥정을 필수적으로 하셔야지 가격을 맞출 수가 있고요. 푸시탑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루앙프라방의 푸시산이라는 곳에 있는 불교 이제 사찰, 불교 문화재죠. 그래서 탑이 있는데, 여기가 모든 관광객들이 석양을 보러, 노을을 보러 오는 곳입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길이 328계단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게 그 계단을 오르다 보면 숨이 턱턱 차긴 하지만 루앙프라방 주변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루앙프라방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루앙프라방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분명한 뷰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한번 들리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앙프라방을 끝으로 이제 라오스 여행을 마치고요. 이제 베트남으로 갈까 싶은데요. 그 루앙프라방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본 영화 중에 루앙프라방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그 이준익 감독의 영화 변산인데요. 변산에 보면은 이런 19절이 계속 영화 주제처럼 나옵니다. 내 고향은 배양, 내 고향은 가난해서 보여줄 건 노을밖에 없네. 푸시탑에서 본 노을과 그리고 메콩강에 본 노을이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라오스가 그 동남아 지역에서도 가장 못 사는 나라.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 그 다음 부유하다는 것, 그리고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 오늘 이상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